라는 이제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또 이게 또 마음이 썩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좀 마음껏 즐길 마음의 여유가 선뜻 생기진 않네요. 네, 이태원 이 대규모 압사 참사로 정말 많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금 스포츠계도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남녀 축구 대표팀 두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과 이 콜린 벨 감독이 이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 희생자 합동 이 분향소에서 조문을 어제 했고요. 프로배구와 프로농구에서도 이 묵념과 이제 응원을 전체적으로 자제하는 그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이제 검은 리본을 착용을 했고 또 세리머니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제 대회를 이제 치르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고요. 현재 이 시각 치러지고 있는 한국 시리즈 1차전 역시 전반적으로 응원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묵념은 물론이고요. 또 선수들도 모자에 추모 리본을 달고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 시즌에 마침표를 찍는 한국 시리즈지만 어쨌든 국가 애도 기간에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어제 열린 미디어데이부터 차분하고 또 조용한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국가 애도 기간에 열리는 4차전까지는 시구 행사 그리고 응원단 활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수단 심판 4차전까지 또 모자 왼쪽에 애도 리본 달고 경기하고요. 오늘 첫 경기 1차전 시작 전에는 추모 묵념까지도 했습니다. 네. 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김광현 대 안우진의 선발 대결, 토종 에이스 선발 대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일단 양 팀의 이제 에이스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나란히 등판을 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에서는 이제 일단 김광현 선수는 지금까지 던지고 있고요. 네. 키움에서는 이제 안우진 선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3회 도중에 이제 손가락에 이제 물집이 잡히면서 조기 강판이 됐습니다. 지금 김광현 선수도 결국은 지금 이제 강판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선수의 이 맞대결 경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죠. 이제 SSG에서는 어쨌든 내로라 하는 베테랑 투수고 김광현 선수 그렇죠. 그리고 안우진 선수는 올 시즌에 국내 선수 중에서는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224개를 기록을 하면서 탈삼진 1위 또 평균 자책점 1위 또 다승 공동 2위 아주 엄청난 성적을 내면서 오늘 이 맞대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지금 두 투수 모두 일단 지금 강판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자, 1차전 경기 상황을 먼저 경기 함께 사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SSG가 2회 말에 김성현 적시타에 한유섬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선제점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3회 말에는 최정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SSG가 2대 0까지 달아났고요. 키움 선발 안우진이 이제 한유섬은 상대와 강판을 당했는데 앞서에도 이제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키움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제 안우진을 먼저 내렸죠. 피가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움이 좀 반격할 기회를 좀 보고 있었는데 5회 초 송성문 타석 때 이제 송성문의 안타에 상대 실책을 더해서 한 점을 따라갔고 또 후속 타자 이용규 타석 때는 포일로 3루에 있던 송성문이 홈을 밟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SG가 다시 5회 말에 최정 2루타로 한 점을 달아났고 그러자 또 키움도 6회 초에 김태진의 적시타로 3대 3 동점을 만들면서 팽팽한 한국 시리즈다운 이 명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시느라 못 보셨는데 4대 3으로 막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막 역전이 됐습니다. 이번 1차전에 키움의 첫 번째 리드네요. 네. 예, 지금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가 내려오고 문승원 선수가 이제 마운드를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네. 자, 한 점 차 승부 혹은 이제 그 점수가 굉장히 짜게 나오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난타전이에요. 네, 현재까지 이 양 팀의 두 중심 타자죠. 이 이정후 선수와 최정 선수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SG의 이제 최정 선수. 지금 SSG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한국 시리즈에서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최정 선수가 어쨌든 중심 타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에 또 홈런을 쳤고 또 5회에도 3대 2로 이제 리드를 하는 그런 2루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SSG 타선의 이제 리드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키움도 이제 상대의 어떤 실책 여기에다가 지금 또 이제 추가점까지 내면서 확실히 이 가을 야구에서 이제 좋았던 그런 분위기 기세를 현재까지도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야구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리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상황이 사실상 SSG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키움의 기세 그리고 단기전의 특성상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확실히 두 팀 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도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38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총 29번 우승했습니다. 이 확률은 76.3%인데요. SSG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전신인 SK를 포함해서 총 8번의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1차전 승리를 2번 했습니다. 근데 이 2번의 1차전 승리 때 모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고요. 네. 반대로 키움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 2번뿐인데 1차전 승리는 1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움은 2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모두 웃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직전에 있었던 플레이오프에서도 업셋이 가능했기 때문에 1차전을 졌지만 내리 3승을 하면서 올라온 키움입니다. 뭐 야구 모른다는 격언처럼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전 현재 여전히 6회 초 키움의 공격 진행되고 있고요. 점수는 4대3 한 점 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웃카운트는 2개이고 잔루는 1루 상태입니다. 자, 메이저리그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월드시리즈에 돌입해 있습니다. 네, 현재 아메리칸 리그에서 휴스턴 그리고 이 내셔널리그에서 필라델피아가 월드시리즈에서 이제 올라와 있죠. 두 팀이 상당히 좀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연장 승부 끝에 6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이제 승리를 따냈고요. 2차전에서는 또 휴스턴이 5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1승 1패로 맞서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3차전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현지 이제 기상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하루씩 연기가 됐고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에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게 단기전은 참 모를 일이네요. 뭐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정규전 실적을 보더라도 휴스턴이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시리즈가 결코 그렇게 가지는 않네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압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적지에서 먼저 승리를 챙기면서 올해 월드시리즈를 아주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가 0대5로 끌려가다가 6대5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게 역대 월드시리즈 역사상 6번째, 그러니까 확률로는 2.7%밖에 안 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이제 1차전을 내준 휴스턴이 2차전에는 선발 투수 프란베르 발데스가 6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골라내는 역투를 펼치면서 이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이 우세한가, 왜 그렇게 평가했는가를 보여줬던 2차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차전에서 휴스턴이 벌렌더를 선발 투수로 등판시킨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벌렌더가 월드시리즈에서만큼은 정말 약한 면모를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에 휴스턴의 에이스이긴 했습니다만 또 월드시리즈에 약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벌렌더가 1차전에서 어떤 투구 내용을 보여줄까, 이것에 대한 좀 현지에서의 뭐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었고 이제 많은 전망들이 있었는데 벌렌더가 3회까지는 좋은 투구 내용을 펼쳤다가 4회 이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차전에서 5이닝 6피안타 3진을 5개 잡았습니다만은 5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6회에 이제 교체가 됐고요. 그러면서 월드시리즈 징크스를 벌렌더가 이어갔습니다. 통산 8경기에 나왔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6패에 평균 자책점 6.07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휴스턴 이 베이커 감독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어떤 평가에 따르면은 이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 이런 또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렌더의 컨디션 그리고 월드시리즈에서의 징크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남아있는 월드시리즈 경기에서의 이 베이커 감독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 때문에 연기된 3차전은 내일 열리게 되나요? 네, 하루씩 연기가 됐습니다. 3차전이 내일부터 필라델피아에서 3차전, 4차전, 5차전까지 열리고요. 5일 하루를 쉬고 난 뒤에 다시 휴스턴으로 이동해서 6차전, 7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우천수년이 필라델피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현재 필라델피아의 원래 이제 3차전 선발이었던 이 신더가드 선수가 결국은 또 이제 내일 경기에서는 이제 나서지 않고 이제 노아 신더가드 대신에 이제 레인저 수아레스가 등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신더가드 입장에서는 좀 하루를 벌면서 이제 중요한 어떤 경기에 이제 나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수 운용이라든가 선수를 기용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휴스턴보다는 필라델피아가 다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야구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라는 게 그렇죠. 뭐 분석이 모든 것이 통한다면 스포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예,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팬들이 더 열광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드 시리즈 외 메이저리그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올 시즌 내내 화제의 중심에 있던 타자죠. 애런 저지가 과연 양키스와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팀을 찾아갈 것이냐가 아주 많은 야구 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지는 지난 4월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양키스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키스가 7년에 2억 1,35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저지는 거절을 했고요. 하지만 올 시즌 157경기에서 타할 3할 1푼 1리 62홈런 131타점 완전히 몬스터 시즌을 보내면서 네. 자신의 가치를 바짝 끌어올렸는데요. 현재 저지는 양키스는 물론이고 고향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LA 다저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양키스는 내년에 우승 도전을 위해서는 저지의 잔류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배인 버니 윌리엄스 그리고 동료인 투수 네스터 코르테스 또 1루수 앤서니 리조 등이 저지에게 제발 양키스에 남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좀 하나 이제 덧붙이면은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지금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MLB.com에서 이 템파베이가 직면한 비시즌 과제 중에 하나로 이 최지만의 이적할 가능성을 이제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지만 선수가 내년 시즌에 연봉이 400만 달러가 이제 넘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템파베이가 이제 긴축 재정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어떤 이 선수의 뭐 여러 좀 정리를 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최지만 선수를 좀 이 트레이드 카드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어떤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지만 선수의 이 오프 시즌 행보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지만 선수가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 물론 어떤 팀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러니까 뭐 최근 한 2시즌, 3시즌 동안 이 부상 이슈들이 있었고요. 또 네. 템파베이에서도 뭐 확고한 주전의 어떤 이제 주전 자리를 잡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 한 이제 최지만 선수도 템파베이와 또 나름대로는 좀 긴 기간 동안 이제 활동을 했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팀으로 뭐 이적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올해 정말 불안감을 일거에 불식시키고 멋진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는 김하성 선수가 내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네, 김하성 선수 내일 새벽에 정말 금이 환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 자격으로 KBO 올스타를 상대하는 월드투어에 참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월드투어가 취소되면서 홀로 귀국을 합니다. 김하성 선수는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분 최종 후보에도 올랐고 또 타격도 데뷔 첫 해보다는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완전히 미국 무대에 확실한 눈두장을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 매체에서 선정한 2022 시즌 메이저리그 선수 총 랭킹에서 77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귀국 후에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한국 시리즈 현장을 찾아 친정팀 키움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김하성 선수 지난달 19일에도 수원 KT 위즈파크에 커피차를 보내서 키움 선수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키움 선수들도 찾아서 현장에서 응원을 하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국 시리즈 1차전 현재 6회 말 SSG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웃카운트는 하나고요. 2루의 주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움의 투수 요키 씨가 마운드를 내려와서 지금 투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프로배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 스포츠. 네, 한 주간 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김 기자와 오 기자 듣고 계십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그 프로배구도 응원을 자제하기로 했죠. 네, 현재 대회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제 추모 묵념과 그리고 이제 응원 자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프로배구에서도 이어졌고요. 역시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선수 전원이 이제 검은 리본을 이제 착용을 한 상태에서 또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세자르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또 애도의 메시지를 또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고 있는 팀 아무래도 흥국생명일 텐데 오늘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우승 후보 현대건설이었어요. 네, 오늘 경기는 그 여자부 7개 팀 감독이 나란히 우승 후보로 꼽았던 두 팀의 대결입니다. 개막 후 두 경기를 치는 동안 패배가 없는 두 팀이었는데 오늘 한 팀은 시즌 첫 패배를 당하는 거죠. 현재 4세트가 진행 중이고요. 현대건설이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세트도 11대4로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네요. 확실히 우승 후보는 우승 후보구나를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결과만큼이나 선수들의 개개인의 활약도 굉장히 궁금한 경기예요. 네, 뭐 여자 배구 대표팀의 두 이제 쌍벽을 이뤘던 이제 절친한 이 선 후배죠. 이 김연경 선수와 양효진 선수가 이 각각 또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로 1년 8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워낙 이 두 팀이 이 스타일이 좀 다르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선수인 또 야스민과 중원의 양효진, 이다현을 활용한 공격이 또 이제 좀 눈길을 끈다면은 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아포짓의 옐레나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의 김연경 선수와 김다은 선수의 득점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이 스타일이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어떤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경기를 보시는 배구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흥국생명에서는 김연경 선수와 옐레나 선수가 각각 15득점씩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에서는 야스민 선수가 20점, 양효진 선수가 17점, 그리고 이다현 선수가 10점. 이 세 명의 선수가 골고루 현재 공격 성공률을 이제 높여가면서 경기를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뭐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이 두 팀의 대결은 이번 시즌 내내 붙을 때마다 최고의 빅매치로 꼽힐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승 후보들, 그러니까 자타공인 우승 후보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규리그에만 6번의 대결을 벌이는데 그 모든 경기들이 순위 경쟁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사실 현대건설이 앞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뛰어난 기량을 가진 베테랑 그리고 성장하는 신예가 어우러진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 흥국생명은 세계적인 공격수 김연경 효과가 큽니다. 김연경 선수가 시즌 막판까지 뭐 부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체력 저하가 없어야지 이 V리그 여자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텐데 이 점이 흥국생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를 앞세워서 뭐 결과면 결과, 흥행이면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경기까지도 김연경 선수가 이제 흥국생명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이 퍼포먼스를 꾸준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가 이 흥행적인 면에서 홈팀 이제 흥국생명 홈일 때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정말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인기를 이제 정말 실감을 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직전 경기였죠. 이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가 열렸던 이 대전에서는 예매 티켓이 풀리고서 이제 30분 만에 3,300여 장의 표가 완판이 됐고요. 오늘 이 수원체육관 이 경기도 거의 이제 뭐 평일임에도 정말 많은 관중이 이제 들어차서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한 높은 관심, 뭐 나아가서는 여자 배구에 대한 인기, 열기를 또 실감케 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 스포츠잖아요. 뭐 한 선수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면 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게 배구일 것 같은데 오늘 경기 결과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도 빈틈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체 경기다 보니까 선수 한 명에게 많은 부하가 걸리다 보면 그 선수뿐만 아니라 팀 케미스트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지만 이 몸 관리, 뭐 자칫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료 간의 그 호흡 면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무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남자부 경기도 있었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가 조금 전에 막 끝났는데요.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승 후보인 대한항공이 오늘도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쌍포인 링컨과 정지석 선수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화재에서는 이크바이리 선수만 15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 나머지 이 국내 선수들의 좀 활약이 저조했던 게 결국은 패인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확실히 대한항공은 정말 우승 후보라는 이름이 명불허전이네요. 네, 대한항공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 선수 구성의 변화가 가장 적은 팀이었습니다. 뭐 유일한 변화라고 한다면 2년차 미들블로커 김민재의 가세가 인상적인데요. 대한항공은 자타공인 올 시즌 남자부 1강입니다. 주축 선수 부상 등 이제 예상 못한 변수만 없다면 올 시즌도 정규리그 1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우승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에 가장 근접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새 시즌 개막하고 세 경기에서 큰 위기 없이 승리하는 모습 이런 평가에 잘 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화재에 대한 기대도 사실 컸는데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네, 그랬는데 조금 오늘 경기까지 좀 아쉬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크바이리 선수가 경기를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이제 돋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할 이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저조했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선수 중에서 황경민 선수가 단 6점에 그쳤고요. 뭐 지난 이 앞선 두 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이 김상호 감독이 얘기를 했던 게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창 이제 접전이 펼쳐지거나 좀 이제 리드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범실이 자꾸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상호 감독이 좀 걱정된다라는 그런 어떤 현장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즌 초반에 어쨌든 지금 삼성화재가 연패 늪에 빠진 상황이 됐는데 다른 어떤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또 이제 순위 상승도 이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스포츠계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주말입니다. 시즌 첫 번째 월드컵에 출전해서 금메달 3개, 또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휩쓸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고른 선전을 하면서 올 시즌 총 월드컵이 6번 열리거든요. 남아있는 5번의 월드컵의 기대감 아주 바짝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태원 참사 또 애도하는 또 그런 묵념 세리머니까지 같이 하면서 멀리 있는 고국에 있는 팬들에게도 또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의 유영 선수도 지난 주말에 올 시즌 처음 출전한 국제빙상경기연맹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영 선수가 자신의 주무기인 트리플 악셀 연기를 하다가 실수가 조금 네. 있었는데 같이 경쟁하던 선수들도 실수를 하면서 유영 선수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못 전해드린 소식 전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KBL 경기 상황 짚어드리는 과정에서 서울 삼성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 그 쿼터가 넘어가면서 점수가 사라져서 저희가 점수를 제대로 못 전해드렸었습니다. 현재 4쿼터가 진행 중인데요. 2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75대 60으로 15점 차 크게 앞서고 있어서 좀 승기를 잡은 듯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야구 한국 시리즈는 오늘 저 경기장 가신 분들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앞서 4대 3으로 역전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4대 4 다시 또 동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 점씩 주고 뺏기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초 키움의 공격이 진행 중이고요. 원아웃인 상황입니다. 자, 이 소식을 끝으로 오늘 김 기자와 오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오현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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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